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전, 민과 관이 공존하는 조선시대 지방행정의 중심지였던 나간읍성. 농사를 짓던 민중들의 희비애환을 여전히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수차례 외구의 침입으로부터 읍성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적 방어 체계를 잘 갖추고 있다. 나간읍성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600년 전으로의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 중인 나간읍성. 성벽 길이가 1410m에 달하는 남도의 보물로 조선시대 지방읍성의 전형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조선 태조 6년 나간 출신 김빈길 장군이 외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토성을 쌓은 것이 나간읍성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작고 낮은 토성으로 외구의 침입을 막아내기 어려웠고 세종 6년 전라도 관찰사는 석성 조성을 위한 장계를 올리게 된다. 그 결과 세종 9년 나간읍성은 석성으로 재탄생했다. 요즘도 그 풍수의 대가들이라든가 또는 그 지리학을 연구하는 그리고 학자들 이런 분들이 얘기하기를 나간읍성 주변 산세라든가 나간읍성 관아비치도 이런 것을 보면 한양을 지방에 옮겨놓은 계획된 도시다. 뒤편에 진산, 금전산을 두고 앞쪽으로 순천과 고흥 바다를 바라보는 배산 임수의 지형에 조성된 나간읍성. 읍성 내 건물 배치는 철저한 유교적 지배질서 체계에 따라 이루어졌다. 가장 먼저 관아와 객사의 위치를 정하고 그 주변으로 시장과 민가가 들어서도록 했다. 나간읍성의 북쪽 상단에 자리한 객사. 군수 이하 관속들이 고을에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 있을 때 향걸 배양하던 곳으로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를 모셔두고 있다. 관아에서 지방행정을 돌보던 사대부들은 객사에서 사신을 접대하고 누정에서 중요한 손님을 위한 연회를 열었다. 나간은 백제시대 때의 분차군 혹은 분사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간은 그 밑에 오늘날 보성군 조성면이라든가 고흥군 동강부터 시작을 해서 남양 그 위쪽 부분까지 다 거느리는 굉장히 큰 고을이었습니다. 나간읍성의 관아시설물 배치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었다. 죄인을 벌하던 형옥은 고려시대부터 설치되었으나 중요히 여기지 않은 탓에 체계적이지 못했다. 우리나라 옥의 구조나 시설이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세종 8년으로 도면을 제작해 모든 지방에서 도면대로 옥사를 짓게 하면서 옥의 구조나 시설이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특이하게도 나간읍성의 민가에는 개화집이 거의 없고 대부분 초가집이다. 읍성 인근에 비옥한 농지를 소유했던 양반들은 자신의 농토 인근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고 읍성에 남은 것은 소작농들이었다. 낮이면 읍성 바깥 농지에서 일을 하고 저녁이면 읍성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던 그들은 목재를 구할 경제적 여유도 주거 공간을 지을 시간적 여유도 없었기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마당이 넓은 자신들만의 주거 공간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우수한 취락지로 환영받았을 듯한 나간에서 상소가 올라왔다. 나간 군민들이 나간읍성 내에는 물과 샘이 없어서 우리 읍치를 좀 옮겨달라는 상소를 올립니다. 하지만 이 읍성 하나를 옮기는 데는 그 읍민들만 동원된 게 아니고 여러 고을 사람들을 동원을 해야만이 만들 수가 있어요. 시간도 또 여러 해가 걸리고 소위 국력이 굉장히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맥을 찾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맥을 찾아서 우물을 다시 만들면 될 일이지 이 옮기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상소를 대답을 하니까 당시 문종 임금님이 그대로 따라서 나간읍성을 물 부족 때문에 옮기자는 의견은 수면 아래로 갈아들게 됩니다. 나간읍성의 물 부족은 우물을 파는 곳으로 일단락되었다. 풍수지리설에 따르면 나간읍성은 행주형으로 성내에 깊은 우물을 파면 배 밑이 뚫리어 가라앉게 된다고 믿었기에 낮은 곳에서 나오는 우물을 길러 쓰는 형태가 되었다. 이 우물에는 물을 마시면 마음이 착해지고 미인이 된다는 전설도 전해진다. 세종 20년 1438년에 지방읍성의 군사적 방어력을 높이기 위한 축성 신도가 반포되었다. 그중 하나인 해자는 성벽 주변에 인공적으로 땅을 파서 고랑을 내거나 자연 하천을 장애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나간읍성 동문 입구에서 눈길을 끄는 석구상. 삽살개 모양의 석구상은 원래 3마리로 풍수지리설에 따라 읍성 주변 험준한 산세를 누르기 위해 만들어진 수호신이었다. 석구상을 지나 동문으로 들어서면 나간읍성의 대표적 군사 방어 체계인 옹성을 만나게 된다. 성문과 성곽을 보호하기 위해 성문 밖으로 한 겹 더 석성을 쌓은 것이 옹성이다. 성문은 구성이 대부분 목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목조로. 그래서 멀리서 화살로 쐈을 때 불에 타지 않게 하려고 하면은 그런 시설들을 막아주는, 그런 화공을 막아주거나 일반적으로 병사들이 침범해 올 수 있는 걸 막아주는 것이 이제 옹성이라는 것이죠. 옹성의 구조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경우는 방형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옹성의 위에는 여장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은 병사들이 적군이 침탈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화살을 쏜다거나 뜨거운 물을 버린다거나 뭐 돌을 굴린다거나 1차적으로 이제 그런 방법으로 전투를 하기 때문에 1차 방어 시설로서 성문을 보호하는 것이 옹성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나간읍성 동문과 남문의 성벽 위엔 약간 돌출되어 있는 돌을 볼 수 있는데 미석이라 불리는 이 돌은 빗물들이 성벽을 타고 흘러가 성벽이 상하는 걸 방지하는 성벽 보호용 시설이다. 높이가 1.2m 정도인 여장은 성위의 구조물로 적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낮게 쌓은 담장을 말하는데 방패의 역할을 하면서 활이나 총을 쏘기 위해 구멍을 뚫어놓은 시설이다. 화살을 쏠 수 있게 경사지게 돼 있어요. 경사 급하면은 근총안이라서 가까이 쏘는 것이고 경사가 완만하면 원총안이라서 멀리 쏘는 겁니다. 그 안에 전투와 관련된 어떤 기법들이 구축물로서 물리적인 성벽 안에 열심히 나타나는 것이죠. 조선은 빈번한 외구의 침입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 곳곳에 읍성을 조성했고 읍성은 지방의 행정적, 군사적 중심지였다. 그러나 오늘날 나간읍성처럼 온전한 읍성의 형태를 보존하고 있는 곳은 매우 드물다. 지방 읍성의 위기는 1907년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의 건의로 시작되었다. 성벽이 교통에 장애가 되고 유사시 방비에도 유익함이 없으니 헐자는 것이었다. 같은 해 7월 30일 순종은 내각령 제1호를 발표, 성곽처리위원회를 설립하게 된다. 1907년부터 그 도시화가 진행된 그런 곳들은 읍성이라고 하는 이 돌멩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도시민 생활에 굉장히 방해가 돼서 성곽 철거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성곽을 다 철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97개소의 읍성이 남아있는 대부분들이 다 철거를 시켜버렸죠. 1907년 한양 읍성의 방어벽이었던 남대문 좌우성벽 철거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지방 읍성의 성벽들이 급속도로 해체되었다. 조선시대 읍성은
유교적 지배 권력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만이 아니었고 유사시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이자 공동 운명체였으나 일제의 교묘한 술책으로 사라졌다. 나간 읍성이 이러한 읍성 해체 바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뜻밖의 행운이었다. 읍성이 나간만 있었던 게 아니라 광주도 있었고 나주도 있었고 영암, 한평 다 있었어요. 강진, 장흥, 보성 다 있었어. 순천도 있었고. 근대화 과정에서 다 없애버렸잖아요. 왜? 도시 개발에 다 방해가 되는 거야. 성곽이라는 게. 싹 쓸어버렸어. 깨끗이. 근데 나간은 유별나게 살아남은 게 나간 군이 일제 들어가기 전에 사라져버려요. 이 분할해버리죠. 폐업을 해가지고 순천과 보성으로 분할해버려요. 그래서 이쪽은 순천으로 던져버리고 이쪽은 보성으로 던져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나간 군 소재지가 나간 면으로 되면서 하루아침에 그냥 일반 지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산 거야. 만약에 거가 먼저 나간 군이 그대로 있었다 하면은 도시 개발에 도로를 놓고 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다 없애버렸겠지. 조선시대 전라도 관하 12개군 가운데 하나로 종사품 군수의 통치를 받던 나간군은 1908년 폐지되고 백제시대 이후 유지해오던 독립군으로서의 지위도 소멸되고 만다. 전화위복으로 조선시대 읍성의 전형적인 모습을 지켜내 남도의 보물이자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나간 읍성. 그 독특한 매력으로 손꼽히는 것이 초가집이다. 특히 나간 읍성 안에 있는 집들은 거의 대부분 초가집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중요한 어떤 문화재적 성격을 띈 집들이 있고요. 그것도 중요 민속자를 지정되어 있는 아주 귀한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2칸부터 5칸까지 그러니까 2칸, 3칸, 4칸, 5칸짜리 집이 있고 이들 모두가 다 남부지방에 한반도의 남부지방에 전형적인 일자형 주거로 돼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어떤 주거 형식을 보이는 것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계층이 다양하다는 것이죠. 나간 읍성 향리의 집인 곽형두 가옥. 부엌과 안방, 대청과 건너방이 한 줄로 늘어선 일자형 집으로 19세기 민가의 전형적인 형태인 외통집이다. 사대부 문화의 영향으로 그 구조는 양반가옥의 법칙을 따르고 있다. 인근 민가와 다른 구조를 보여주는 이한호 가옥. 일자형 구조의 마루가 앞으로 튀어나온 3칸 전퇴집으로 작은 방 옆에 머리틀을 만들고 아궁이를 설치하는 부분이 독특하다. 나간 읍성 고삿길을 걷다 보면 옛 노랫가락이 흘러나오는 곳이 있다. 바로 오태석 명인의 생가다. 가야금 받침 선주라고 그 소리의 조화, 마치 그 판소리 유명한 조상의 명창 같은 경우 딱 소리를 할 때 꼭 김명한 예전에 명고 고수가 하는 그 조화 있죠. 국가락과 소리의 조화. 근데 이제 오태석 명창의 그 병창 소리는 그 병창 그 멜로디가 입에서 나온과 동시에 그 가야금이 장고 잔가락 선율처럼 딱 받쳐주는 그런 묘미가 있는 거죠. 네. 가야금 병창은 단가나 판소리 중 한 대목을 따로 떼내어 가야금을 반주로 하여 부르는 남도 음악이다. 오태석 명인은 가야금 병창이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 형성되는 계기를 마련한 인물이다. 평사마을 농악으로 그 맥이 이어지고 있는 나간읍성 농악, 일명 군악으로 불리는 호남 좌도 농악으로 우도 농악에 비해 빠르고 거친 리듬과 단체 놀이에 치중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우도 농악은 쇠제비만 상모를 쓰는 것과 달리 좌도 농악은 모든 악수가 상모를 쓴다. 그 나간읍성이 아마 동편제가 지나가는 길목이거든요. 구례에서 고흥까지
고은 김현수 선생도 그랬고, 그리고 고은 김현수 선생님도 맨 처음 소년 시절에 소리를 배울 때 나간읍성을 거쳐서 순천에 가서 순천 향교협회 권본 자리에서 소리를 배웠다고 들었거든요. 중요한 예술의 통로가 아니었나 생각하거든요. 1908년 나간군이 폐지되고 소속 읍면이 순천군과 보성군으로 흡수되며 행정 중심지로의 역할을 상실했으나 수백여 년 동안 전남 동부지방의 문화예술 발전을 이끌었던 나간의 위상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나간 읍성에서는 언제든 수백 년 전으로의 시간여행이 가능하다. 조선시대 관아시설과 당시 읍성 주민들의 생활문화를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나간의 역사는 오늘로 이어진다. 다른 민속마을에서보다 나간 읍성에서의 시간여행이 더욱 즐거운 것은 박제된 역사와 연출된 생활문화가 아닌 생생한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다는 점이다. 나간 읍성 내 초가에서 주민들이 직접 생활하며 선조들이 이끌어했듯 농사를 짓고 배틀을 짜며 농촌 사회의 생활문화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나간 읍성은 거의 대부분 옛날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고 조금 이렇게 무너진 곳을 개축만 했을 뿐이죠. 따라서 우리나라 읍성 중에서 서민들이 사는 민속적인 보고일 뿐만 아니라 어떤 성의 시설들이 다양하게 다 기능적인 모습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마 나간 읍성만큼 읍성 시설로서 어떤 성격이 뚜렷하고 가치가 있는 장소는 아마 드물 것입니다. 수백 년 세월 동안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나간 읍성. 우리 선조들이 그러했듯 읍성 성곽과 고삿길을 걸으며 나간을 뒤흔들었던 역사의 장면들과 그 속에서 빛나는 삶의 지혜를 만나보자.